반갑습니다. 백정현입니다. 자, XRP 보유자분들, 요즘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는 어떤가요? 불안한가요? 아니면 아직도 기대감을 갖고 계시나요? 자, 현재 XRP 또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어렵다면요, 오늘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 명확하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요, 기술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계속해서 앞전에 정보라는, 그죠? 또는 이슈라는 이러한 부분에 녹아져 있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제일 먼저 눈이 향하는 곳은 바로 뉴스였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 이런 기술적인 분석이 사실 학습이 돼 있지 않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다면 사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워졌겠죠. 그리고 또 불편할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의 흐름은 그냥 차트의 흐름으로 흘러가는 거고, 명확한 이슈를 찾으려고만 노력을 합니다. 결국 정보만 따라다니게 돼 있죠.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뉴스를 검색을 하게 될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호재 발언이나 악재 발언에 예민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투자자들의 심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잘못됐냐? 아니에요. 이것도 분명히 맞는 분석 방법 중에 하나지만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 모든 부분은 기술적인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하락이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이 왜 가능하냐? 바로 고래들, 즉 세력들이 타점, 우리가 말하는 타점, 저들이 말하는 시작점과 끝점 또는 공포의 구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들은 상승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매집이에요. 그럼 매집에 대한 플랜을 짜게 됩니다. 그럼 이 플랜에는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물량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간이라는 곳에 변동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기술적 흐름으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흘러가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사실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락도 계획적으로 진행이 된 것이고 상승도 계획적으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가 흔들린다는 건 결국 명확한 기술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셔야 될 거고요. 이 기술적 분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또는 손실을 얼마나 줄이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XRP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확대를 할게요. 제가 지금 가장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앞전에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 중에서 하나가 뭐예요? 이 지표죠.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 검은색 라인, 제로 기준이에요. 제로가 기준이에요. 제로 라인에서 이 시세 라인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그죠? 요 시점, 바로 5월 8일입니다. 이 5월 8일 날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바로 이런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죠?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월 8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비트코인이 이날 강한 시세 흐름을 보여준 날입니다. 그러면서 XRP의 시세가 같이 상승이 나온 거죠. 그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지표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는 5월 8일이 아니죠. 바로 이날입니다. 4월 21일, 바로 이날이죠. 이날 이후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분명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후에 5월 8일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XRP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제가 상승 타점을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날 돌파를 하고 있는 날, 이까지 상승이 안 나왔어요. 그때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이후가, 자, 이날부터 기준이 되는 거예요. XRP는 왜 골든크로스 이후 강한 장대 양봉이 발생이 되면서, 자, 요 앞에 고점 있죠. 여기 이 앞에 고점 있죠. 자, 이 앞전 캔들 고점을 돌파하는 이 캔들, 바로 돌파 캔들입니다. 이 돌파 캔들 이후 조정받고 바로 다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또 조정이 나온 거예요. 왜? 여기 또 저항이 있으니까요. 그죠? 곧 이 저항을 돌파하는 흐름이 다시 나올 건데요. 자,
이거를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현재 구간이 여러분들 어떤 구간이냐면요. 이게 다 연관성이 있거든요. 이 구간의 흐름, 바로 이 구간의 흐름이다. 그리고 이 구간 있죠. 바로 이 구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구간을 잘 보세요. 조정을 받은 구간입니다. 그죠? 자, 이 채널과 연관이 돼 있는 이 파란색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채널과 연관이 돼 있는 이 구간 마지막 하락 구간이에요. 여기도 마지막 하락 구간이죠. 같은 연관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어떤 구간이냐? 상승 이후 첫 번째 조정을 받은 구간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이후 횡보를 하고 첫 번째 상승을 했고, 그리고 첫 번째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 이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길 거예요. 왜 앞전의 시세 흐름과 현재 시세 흐름이 다르냐? 그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가격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때 가격은요. 1,000원 이하였어요. 지금은 3,500원과 3,300원 구간입니다. 무려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가격이에요. 그러면 같은 물량을 보유하고 싶어도 3배의 금액이 필요한 거죠. 그만큼 이 얘기는 뭐예요? 가격, 즉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여기서는 1,000원이라고 했을 때 1,000개의 XRP를 살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3,000원이라고 했을 때 333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가격이 높으면서 물량은 자연스럽게 줄 수밖에 없다. 그만큼 더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다. 그럼 더 큰 고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이 앞전의 변동성보다는 점점 둔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의 앞전 상승세하고 최근 상승세는 굉장히 다릅니다. 자, 그만큼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변동성은 앞으로 점점 둔해지고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하는 모습이 굉장히 투박하게 느껴지실 거고 답답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명확한 계산이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앞전의 흐름과 지금은 당연히 지루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건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XRP는 여러분들 이제 이 채널 안에서 최대한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채널 하단을 터치하면 다시 채널 상단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다가 이렇게 강하게 돌파가 나오는 날이 생길 거예요. 이 날은 바로 과매수가 되는 날입니다. 이 과매수가 되는 날은 특징이 딱 두 가지가 생겨요. 과매수 이후 첫 번째 상단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은 공격적인 투자를 다시 한 번 더 진행해도 좋다. 하지만 반대로 이탈을 한다면은 기다리셔라. 왜? 결국 채널 하단 부근을 지지할 거니까. 또 반대로 이런 흐름을 갖다가 이탈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탈은 빠른 회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이탈 이후 저항을 맞고 다시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방향성을 항상 머릿속에 고민을 하셔야 돼요. 조급하게 빠르게 행동할 필요 없습니다. 흐름은 결국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지금 알려드리는 이런 명확한 분석을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저장해 두셔야 돼요. 여기서 빠지면 나 이제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기다려 보세요. 변화의 흐름이 나와요. 이탈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탈을 했잖아요. 요 기준선은 반등이 나오고 다시 빠집니다. 그죠? 항상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급해 하실 필요 없어요. 다시 올라왔다가 못 뚫고 내려가면 이때 정리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괜히 내려왔다 여기서 정리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자, 주봉상 흐름으로도 체크를 해보면 채널은 똑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 변동성과 이 변동성은 완전히 차이가 나고 이미 이때 있던 고래들과 세력들은 여기서 다 털고 나간 거예요. 이제 새롭게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다시 세력들이 만들어 갈 건데 다만 이번 세력들은 자금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끌어올릴 것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이러한 부분을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또는 제 영상 저장해 두시고 보셔도 돼요. 자, 여러분들 요거 하나 체크하고 갈게요. 미국 증권위원회 SEC하고 리플이 제안한 합의안에서 연방 법원에서 이 점을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그 법적 분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러면서 이제 너무 싫은데 불확실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거거든요. 자, 이 뉴스를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리플과 SEC의 합의안이 기각이 되었다. 리플과 SEC의 합의안이 연방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서 법적 분쟁이 다시 재개됐고 법원은 합의안의 절차적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향후 항소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 규제 변화는 리플과 SEC 분쟁이 미국 암호화폐 규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다시 한번 또 화두가 되고 있다.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2025년 5월 15일에 SEC와 리플이 제출한 합의 요청을 절차상 부적절하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SEC하고 리플 간의 합의를 하는 부분에서 SEC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을 했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방향성이. 아마 이거죠. SEC가 벌금을 감면해 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법원에서 승인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SEC가 리플을 도와줬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절차상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겠다. 이번 합의 요청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갑자기 왜 토레스 판사가 딴지를 거는 건지 좀 짜증이 나긴 한데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법원이라는 거는 사실 절차, 규제 굉장히 까탈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SEC하고 리플이 합의를 보려고 할 겁니다. 이번에는 당연히 법원에 대한 절차를 거의 명확하게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SEC하고 리플 간의 관계는 그렇다 치는데 사실 요 기사 보고 좀 놀라긴 했어요. 메타, 리플 인수설. 그래서 XRP와 RAUSD에 대한 시너지가 증폭할 것이다 라는 건데 자, 저커버그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페이스북의 창시자고 현재 메타의 CEO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플랫폼이라는 그죠 혁신을 이끌어낸 대단한 사람이에요. 물론 당연히 하버드를 나왔고 똑똑한 사람이긴 해요. 근데 사업적으로도 상당히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저커버그는 결국 여러분들 뭐예요? 돈 냄새를 맡았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얘기가 왜 나오기 시작을 했냐? 마크 저커버그가 스테이블 코인과 국경 간 결제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바로 이 기사를 이끈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XRP에 대한 시세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가장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트럼프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죠? 발행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우리나라 이재명 후보도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이 왜 중요하냐면은 국경 간의 자금이 유동성 있게 돌 수 있는 도구다 이거예요. 그러면 메타는요 글로벌 플랫폼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 화폐가 필요합니다. 그죠? 왜? 메타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메타가 돈을 벌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뭡니까? 광고죠, 광고. 자, 인스타그램도 메타 거, 그죠? 페이스북, 메타, 말 그대로 메타입니다. 그죠? 그리고 왜 메타로 바꿨을까요? 메타버스라는 거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메타로 바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 전 세계는요 이미 인터넷이라는 연결고리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안에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온다면 이제 결제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송금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온라인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진짜 대박이거든요. 앞으로 여러분 조만간 스테이블 코인을 핸드폰에서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장담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이 저커버그는 돈 냄새를 맡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리플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려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요? 분명히 언급이 있었고 또는 비공식적으로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생기고 있다. 그런데 메타가요 리플을 인수한다면 이건 엄청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보면 돼요. 메타는 전 세계 플랫폼이고 이 메타가 유명한 거는 상당히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유저들이 만약에 XRP를 또는 RAUSD를 사용하게 된다면 리플레츠는 RAUSD를 엄청난 속도로 발행하기 시작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발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확산 속도, 시가총액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만큼 상승한다는 거예요. 테더, 서클 아니요. 다 제끼고 1위로 등극할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메타거든요. 만약에 메타로 인수가 된다면 이건 엄청난 XRP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정말로 좋은 이야기도 있고 나쁜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건 결과적으로 사실 세력들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을 최대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 엄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지 않아요. 그럼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거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입니다.
비트, 리플, 수많은 코인들, 주요 코인들이죠. 시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코인들을 계속해서 다루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중요한 자리라면은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XRP가 명확한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은 또 매수를 하실 수 있게끔 또 도와드릴 겁니다. 물론 지금도 굉장히 좋은 타점이에요, 구간이. 또 그리고 다른 이제 업비트나 비썸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또 알트코인들 있죠.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들어오시면 수익도 챙겨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면 제가 모든 걸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안전할 수 있게끔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암호화폐 시장에 수익을 낼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자, 100% 무료로 진행하는 거니까 부담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제 개인 번호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010-5890-6321, 010-5890-6321로 저한테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바로 발송 드릴 겁니다. 그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바로 모든 정보를 다 보실 수 있어요. 저한테 문자 입장이라고 빠르게 지금 바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저하고 같이 꾸준히 수익을 내보시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